살다가 돈을 입금해주는 스토커도 있다고요, 이담 아나운서? 네, 이 두 사람의 사이는요, 원래 사귀었던 사이입니다. 아하. 이 30대 남녀인데요. 8년 전에 교제를 하다 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헤어진 지 8년이 된 거예요. 아하. 근데 여성이 결혼을 하면서 이 전 남자친구의 번호를 차단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9월부터 이 남성이 10,000원씩 계속 입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입금을 할 때요, 입금 내역란에 이제 뭘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번호가 차단당했으니까 메시지도 안 갈 거고 전화도 할 수 없으니까 네. 이렇게 입금 내역란에 좀 메신저 차단을 좀 풀어봐봐 라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아, 여러분도 해보셨죠? 송금할 때 그 뭐라고 메모 적을 수 있잖아요. 뭐 생일 축하해 그런 거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야, 카톡 메신저 풀어봐봐. 뭔가 지금 꿍꿍이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근데 이거 진짜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겠네요. 당연히 이제 계좌번호 같은 것도 상대방이 어떤 스토킹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보통은 이제 그 상대방이 전화 같은 거 차단했을 때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으로 계좌번호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어허. 그럴 때는 아주 소액, 뭐 1원이라든가 아주 네. 소액을 보내면서 거기 이제 메시지를 적어놓는데 네. 이 경우는 그에 비해서 좀 액수가 많습니다. 네. 근데 보내는 사람 입장에선 혹시 뭐 1원이 아니라 10,000원을 보내면 상대방이 좋아할까? 뭐 나한테 호감을 가질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내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뭘 자꾸 보내면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네. 지금 10,000원을 입금했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00회에 걸쳐서 어머?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200만 원가량을 어머, 보낸 어머.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밖에 또 메신저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을 보내는 등 총 226회에 걸쳐서 스토킹을 하는 바람에 네. 여성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하. 본인은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어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결국 여성의 신고로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니 굳이 또 쓸데없는 궁금증인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보세요. 10,000원씩 200여 차례면 200만, 그 돈만 200만 원이고 가끔 모바일 선물 줬으면 일단 200 몇십만 원 돈. 진짜 뭐는 요걸로 좀 환심을 살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성의 마음을 알 수는 없는데 네. 추정을 해보면 그 통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때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소액을 보통 보내는데 그렇죠. 소액이 아니라 10,000원씩 입금했다는 것은 메시지 전달 플러스 금품 어떤 제공의 뜻도 있지 않았었을까. 아. 내가 10,000원씩 계속해서 보내면 네. 저 여성이 나한테 호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일방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네. 계속해서 접촉하는 행위는 무조건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거를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리석어요. 왜냐면 모두가 자기 같은 줄 알아요. 10,000원씩 입금하고 가끔 모바일 선물 주면은 그래 맞아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지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건 스토킹 범죄예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10,000원, 10만 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당하는 사람이 이것을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아하.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그러겠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죠. 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예전에는 없던 유형의 범죄이긴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하. 같습니다. 양나래 변호사님, 진짜 저희가 지금 섬뜩한 오싹한데 이런 식으로 원치 않는 걸 계속 물량 공세, 뭐 금액이든 뭐든 간에 보내는 것도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도 스토킹의 범죄에 속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2021년 이전에는요, 스토킹을 하는 것을 경범죄 처벌법로 다소 약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토킹을 통해서 강력 범죄가 맞아요.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2021년부터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새롭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그때부터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음성, 뭐 문자, 사진, 원치 않는 선물 등을 도달하게 해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한다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그런 걸 지속적으로 받았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있나? 그런 생각 들 거잖아요. 결국 이 몹쓸 남성 재판에 넘겨졌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네, 이 남성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결혼 생활 중이던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 생활 과정에서 겪은 피해도 중한 것으로 보인다. 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폐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에 시행돼 거의 2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다수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형량이 올라가거나 전국적으로 균질된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요, 오늘따라 제가 쓸데없는 궁금증이 좀 많은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재판부로부터 일단 집행유예는 당장 뭐 구속되는 건 아닌데 이 남성이 재판부 이제 선고 이후에 그래, 나 반성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붙였던 그 200만 원 넘는 거랑 그래 모바일 선물 다시 나한테 돌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여성분한테 한다면 이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돈을 돌려받으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해야 하는데 어떤 면에서 살펴봐도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빌려준 것이라거나 거래 대가 등 일체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범행의 수단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돈을 지급했다는 측면에서는 증여로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표현으로 반환금지 사유인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어떤 면에서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하. 나쁜 의도로 준 돈이기 때문에 준 행위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다는 거 명심하고 이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